얘들아, 할매가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요즘 젊은이들 말로 현타 제대로 오는 사연인데 잘 들어봐. 우리 아들 같은 사연자가 있었어.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지. 결혼한 지는 10년이 훌쩍 넘었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단다. 주말이면 같이 산책하고 가끔 외식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부였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할매한테 찾아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러는 거야.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역력했어. 할매, 저 진짜 미치겠어요. 제 통장을 장모님이 관리하고 있었대요. 그것도 제 아내 몰래요. 할매도 그 말 듣고 응?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지 뭐야. 맙소사,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 들어보네. 세상에, 자식도 아니고 사위 통장을 장모가 몰래 관리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니? 듣자 하니 이 사연자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아내한테 월급 통장을 맡겼대. 뭐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러하듯이 사랑하는 아내가 가정을 잘 꾸려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내가 생활비를 관리하고 저축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고 하니 그는 아내의 말만 믿고 모든 재정 관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일임했어. 그만큼 아내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보니 통장에 돈이 생각보다 안 쌓이는 것 같더래.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아내는 늘 능청스럽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외식도 자주 하고 주말에 놀러도 가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 용돈도 좀 더 쓰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아내를 믿었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야. 굳이 아내의 말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통장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보는 쪼잔한 남편이 되고 싶지도 않았겠지. 부부 사이에는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수입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생활했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나중에 아내가 한 번은 급성맹장염으로 아파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 그때 사연자가 아내 대신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에 갔대. 아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너무나도 황당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하더라. 자기 월급이 꼬박꼬박 입금되는 메인 통장이랑 연결된 체크카드가 아내 명의가 아니라 장모님 명의로 발급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꽤 큰 금액, 그것도 매달 월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액이 인출되고 있었는데 그 내역을 확인해보니 다 장모님 계좌로 버젓이 이체된 거였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결혼 초부터 거의 매달 빠짐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어. 사연자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렸대.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후려갈긴 듯한 충격을 받았지. 그 자리에서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통장을 왜 장모님이 가지고 계시냐? 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지. 아내는 처음에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당황하며 얼버무리다가 남편의 끈질긴 추궁과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했대. 미안해 자기, 우리 엄마 친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차마 자기한테는 말 못하고 내 월급 통장에서 조금씩 드렸어.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확인해보니 그게 조금씩이 아니라 거의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액이었던 거야.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남편 몰래 계속해서 말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대. 아내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었지. 할매는 이런 얘기 들으면 늘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민단다. 얘.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바로 신뢰야.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튼튼해 보이던 관계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단다. 이 사연자도 그랬어. 아내가 자기를 속인 것도 배신감이 들었지만 더 기가 막혔던 건 장모님이 사위 통장을 몰래 관리했다는 사실이었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침해받는 기분이었을 거야. 다위의 재산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고 통제한 거 아니니? 다위의 경제활동과 그 결과물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한 거나 다름없지?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사위의 부양 능력 자체를 무시한 행동으로도 비춰질 수 있단다. 마치 사위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자기가 대신 관리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했거나 다위가 벌어온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물론 장모님이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 혹시 사위가 돈을 헤프게 쓸까봐 아니면 딸 부부가 돈 관리를 잘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걱정돼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정말 친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사자인 사위한테는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인 딸까지 가담해서 몰래 통장을 관리했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이자 신뢰 붕괴야. 이 사연은 재산 침해를 넘어선 문제인 거야. 한 가족의 재산을, 그것도 사위의 개인적인 수입을 당사자 몰래 다른 사람이 관리했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다위는 자신의 노동으로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어떤 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었던 거지. 이건 마치 남의 돈을 몰래 빼가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단다. 요즘은 고부 갈등만큼이나 장서 갈등도 많다.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장모가 사위한테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도 참 많지. 어떤 장모님은 사위 월급 통장뿐만 아니라 사위의 모든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한데 신혼집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위의 직장 생활이나 퇴근 시간, 주말 계획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 심지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주말마다 사위를 당신 친구들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대. 아들 같은 사위를 원한다면서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사위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거나 심지어 사위의 친구 관계나 취미생활까지 통제하려 드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시월드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처월드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단다. 통장 관리뿐만 아니라 이혼율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장서 갈등이 꼽힐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해. 재혼정보업체 통계에 따르면 남성들의 이혼 사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처가의 간섭 및 갈등이라는 결과도 있단다. 이 사연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장모와 사위 사이의 경계선이 완전히 허물어진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결국 이 사연자도 이 문제 때문에 아내랑 엄청나게 싸웠대. 싸움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해. 그동안 억눌렸던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단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겠지. 부부는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재산 문제에서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큰 신뢰가 깨졌으니 말이야. 이 사연은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위기에 처했단다. 심지어 재산 분할 문제가 걸리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 다연자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장모에게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회수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고, 아내와 장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더라.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아내는 친정엄마 때문에 남편을 속인 것도 미안하고, 남편은 아내와 장모님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으니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겠지.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받으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심각한 신뢰 붕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 법률 전문가나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단다. 이 사연을 통해 할매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부부 사이에선 어떤 문제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이건 서로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란다. 특히 돈 문제는 더더욱 그렇단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거든. 그래서 결혼 전에 재산 관리나 생활비 지출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해. 서로의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혼 소송까지 안 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단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부 상담을 통해 깨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할매가 오늘 해준 이야기 어땠어? 씁쓸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꼭 알려주고 싶었어.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는 거 알지? 그게 할매한테는 큰 힘이 된단다. 그리고 혹시 듣고 싶은 썰이나 너희들이 겪은 재밌거나 황당한 일이 있다면 댓글로 자세히 알려줘. 할매가 다음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줄게.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얘들아.